네, 안녕하세요. 무의식 테라피 센터 전호수의 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동상이몽을 보면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심리 분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봤습니다. 좀 오랜만에 말하려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네, 한동안 좀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 이번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상이몽에서 그 가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오해를 풀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좀 화합이 되는 이제 그런 취지의 어떤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이나 무의식 테라피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가출하는 어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그 가정에게 좀 이런 내용들이 좀 이제 보태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영상을 보시면 그 25회였죠? 네, 그 백경미양인가요? 네. 이제 가출을 이제 시시때때로 가출하는 거예요. 중학교 어떤 그 기점으로부터 가출을 하는데 이제 그 얘기는 즉 이제 보통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시때때로 가출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물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그런 뭐 행동은 아닌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분명한 어떤 동기와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어떤 그 은연중에 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모르니까 서로 답답해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이제 억지로 어떤 그 무력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풀렸던 그런 실마리는 바로 이겁니다. 어, 그 학생이 처음 이제 그 엄마하고 좀 이제 핸드폰 문자로 다투면서 외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외박을 하고 첫 외박을 하고 그 아이도 이제 혼날까봐 걱정도 되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제 돌아옵니다 집에. 근데 집에 문이 잠겼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이때 스토리는 여기를 기점으로 발단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그래도 다행히 왔다라는 것을 안도를 시켜줄 수 있는 안도해주는 그런 가족을 이제 기대했는데 가족들은 이 버릇을 고치겠다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람이 인기척이 들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큰 상처를 받고 그때 이후로 이제 밖으로 이제 방황을 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라는 어떤 무의식의 상처가 생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실 엄마는 뭐였어요? 비밀번호 바꾸고 그런 이유는 또 왔다 갔다 집에서 이제 막 그 물건들 가지고 갈까봐 또 나갈까봐 적어도 물건을 가지고 가려면은 기다리는 딸을 보려고 비밀번호 바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그것도 딸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걸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도둑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져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딸이 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말에. 자, 여기서 핵심 뭐냐면 소통의 문제예요. 왜 소통의 문제냐? 이것만 가지고 소통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깊은 뿌리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었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딸 한 명에게 모두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출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가출하기 이전에 이미 어떤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는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됐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가족들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서도요. 예. 자, 가출은요. 왜 가출이 현상이 일어날까요? 압박이 있을 때 가출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뭐예요? 가출은 정말 우리가 집을 나갈 이유가 없어요. 집이 얼마나 편하고 따뜻하고 정말 좋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 있는 환경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떤 압박이 가해지게 되면 그것이 견디지 못해서 튕겨 나가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압박을 가하면은 그게 점점점 그 압박이 가해지면은 그것으로부터 폭발해요. 튕겨져 나가요. 인간의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그래서 어떤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는 압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 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러면서 소통의 문제로 어떤 그 다투게 되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튕겨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대처했냐? 어떤 진정한 소통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소통의 그 억압? 어떤 강제적인 그런 느낌의 방식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튕겼던 마음이 더 튕겨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어, 지금 그 또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성향도 사실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가족들이 다 그 막내딸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가족들 모두는 서로는 서로를 이해를 하고 잘 지냈었는데 이 막내딸은 자기들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내딸이 이제 몰리는 거죠. 뭐냐면 성향적으로 맞지 않는 구성원이 하나 껴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구성원들은 성향적으로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고 이해관계가 됐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향이 맞으니까 우리는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러냐라는 거죠. 이 친구는 좀 더 제가 보니까 활달하고 외향적이에요. 그럼 남은 가족들은 혹시 내향적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 그 어머니도 되게 보니까 애초에도 7시에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7시면 되게 일찍 이른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이가 외향적이라 한다면 되게 외향적으로 좀 활달하게 놀 수 있는 그게 더 필요한데 그게 압박에 가니까 아이는 자꾸 나오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데 가족 구성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문제의 아이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 차이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예,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자세들이 가족 구성원들 안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런 괴리감과 그런 갭이 점점 멀어질수록 이 아이는 이제 구석에 몰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아예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장훈 씨가 그 연예인 운동선수죠?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너는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요. 저는 좀 그 말 듣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인생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태어나서 나 인생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발현되는 겁니다. 예. 이런 말은 사실은 되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독설가 컨셉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자극이 되게 긍정적인 자극을 하기 위해서는 그 타이밍과 때야 그걸 딱 맞춰서 적재적소에 그게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노련한 때가 아닌데 잘못 발언을 하게 되면요.
이거 되게 반감 살 수 있고 상처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인생을 처음부터 포기하려고 맘먹고 포기한 사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마음 상태가 되어서 그게 밖으로 표출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이 미간의 주름에 대해서 언급했죠. 제가 이제 무의식 테라피 하면서 미간의 주름이 펴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아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 김구라 씨도 그렇게 이 미간의 인상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나요? 아닐 거란 말이죠. 피라고 해서 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상을 쓰게끔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원인을 파악을 하고 제거를 해야지 자연스럽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출소녀가 일단은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해가 부족함 속에서 그 아이 혼자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이 되어 왔던 게 아닌가. 예, 그런 거를 좀 짚어보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만 가지고 서로를 오해를 푸는 것이라기보다 그 전에 이 사건이 만들어지게 된 그동안의 과정들, 누적되어 온 것들을 뿌리를 보고 그것부터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다뤄야지. 거기서부터 오해를 풀어야지. 그래야 온전한 가족의 어떤 회복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출소녀뿐만 아니라 어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가족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그 아이들이 따뜻한 집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 그런 그 마음, 어떤 그거를 좀 부모님들께서 마련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짧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학생 당사자를 상담으로 억지로 끌고 오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별 소용이 없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부모님이 마음 상태가 안정되고 편안하게 바뀌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면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영향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항상 청소년 상담을 하다가 제가 안 하는 이유는 해봐도 부모님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상담을 받으신 게 우선 순서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부모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중심이 잡혔다. 그럼 그때 조금씩 아이들을 봐드리는, 그렇게 진행이 들어가는 게 그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가출소녀 동상이몽에 나온 그 사례를 들어서 가출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와 그 과정들을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잘 보셨나요? 이 외에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무료로 어떤 무료 영상, 토킹, 강의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시면은. 그리고 좀 더 깊은 내용 원하신다 라고 하신다면은 유료 강의 영상을 무료로 샘플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정 회원 등급이 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혹시 더 다양하고 재미있고 더 깊은 내용들 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저희 카페로 오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단체 강의는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 요청은 개인 메일로 받지 않습니다. 저희 카페로 오시면 저희 신청 양식이 있는데요. 이 양식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일정이나 이런 안내들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같이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 많이 기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하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